한국 지수 ETF 들고 계신 분들, 특히 5060대 시청자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수익은 비슷한데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완전히 갈리는 ETF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한국 지수 ETF를 줄이고 미국 지수 ETF를 늘려야 하는지 숫자로 감이 잡히게 됩니다. 괜히 세금 폭탄 맞고 피부양자 자격 잃지 말고 미리 공부해서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은행에서 시작해서 뉴욕 월가 종합금융회사까지 거쳤고, 지금은 대학에서 20년 넘게 금융경제를 가르치고 있는 여운봉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강의까지 하다 보니 한 가지 패턴이 계속 보입니다. 바로 국내 지수 ETF를 세금과 건보료까지 묶어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S&P 500이 좋다, 미국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지수 ETF와 미국 지수 ETF의 세금 구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5060대 은퇴 앞두신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중간중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지수 ETF는 코스피 200, 코스닥 같은 국내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 증권사나 다른 유튜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 비과세다, 세금 거의 없다.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매매 차익 비과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분배금과 배당소득은 15.4% 원천 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가 단순히 소액 투자자일 때는 이 구조가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기 시작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와 배당 그리고 국내 지수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이 다 합쳐져서 여러분의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세금과 건보료까지 포함한 실질 수익률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1번, 그래도 세금은 신경 쓰기 싫고 수익률만 보겠다 하시면 2번,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A씨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연 1,200만 원입니다. 채권형 상품에서 나오는 이자가 500만 원입니다. 국내 지수 ETF 분배금이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만 합쳐도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2천만 원 기준을 넘죠. 이 순간부터 A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세율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최고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가 월 수십만 원까지도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지수 ETF에서 나오는 그 분배금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지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덜 벌더라도 세금과 건보료 리스크를 줄이겠다. 아니다. 국내 지수 ETF를 그냥 계속 들고 가겠다. 여러분 선택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 지수 ETF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지수 ETF는 S&P 500, 나스닥 100, 미국 전체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특히 해외 상장 미국 ETF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해외 상장 미국 ETF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매 차익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이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을 넘기는데 카운트되지 않고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미칩니다. 셋째,
해외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과 배당은 여전히 금융소득이지만 요즘 장기 성장형 미국 ETF들은 분배금을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상품도 많습니다. 차익 중심으로 구조를 짜면 금융소득 구간을 덜 건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지수 ETF는 배당 중심 구조라 금융소득으로 잡히고 2천만 원 구간을 압박합니다. 해외 상장 미국 지수 ETF는 차익 중심 구조라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과 건보료,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국이 성장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 세법 구조에서 미국 지수 ETF가 유리해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요즘 은퇴자들 중에 해외 상장 ETF 계좌를 따로 내는 이유가 조금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국 지수 ETF와 미국 지수 ETF를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익률 관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특히 S&P 500은 한국 코스피 대비 우상향 추세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기업 구성과 산업 구조, 혁신 기업 비중을 보면 미국 지수의 성장 동력은 아직도 강합니다. 둘째, 세금 관점입니다. 국내 지수 ETF는 매매 차익 비과세라 좋아 보이지만 분배금이 금융소득으로 잡혀 이자와 합쳐지면 2천만 원을 넘기는 순간 종합과세와 건보료 리스크가 커집니다. 해외 상장 미국 지수 ETF는 매매 차익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 계산에서 벗어나 있고 장기 투자 위주라면 팔 때 한 번 세금 내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 후 현금 흐름과 건보료 관점입니다. 은퇴하신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월 현금 흐름과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내 지수 ETF에서 분배금을 많이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건보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지수 ETF를 활용해서 필요할 때만 일부 매도에 현금을 만들고 나머지는 계속 굴리는 구조를 만들면 종합과세와 건보료 리스크를 훨씬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더 마음 편하신가요? 댓글에 국내 지수 선호인지 미국 지수 선호인지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지수 ETF를 얼마나 어떻게 줄이고 미국 지수 ETF를 늘릴 것인가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쓰는 기본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1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예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와 해외 주식과 ETF 배당을 다 합산해서 2천만 원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여유가 거의 없다면 국내 지수 ETF 비중을 줄이고 차익 중심 미국 지수 ETF로 서서히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직 여유가 크다면 국내 지수 ETF를 일정 부분 유지해도 됩니다. 둘째, 한국 지수 ETF를 미국 지수 ETF로 단계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갈아타기보다는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 매도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이미 높은 해에는 추가 매도와 분배금을 최대한 줄이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해에 리밸런싱을 더 크게 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미국 지수 ETF 안에서도 분배금이 적은 상품 위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미국 지수 ETF라도 분배금을 많이 주는 상품과 거의 안 주는 상품이 나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당장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세금과 건보료를 줄이고 장기 성장을 노리는 것인지에 따라 ETF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미국 지수 ETF 종류 비교편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으시면 댓글에 미국 지수 ETF 상세 비교 원한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모두 가리고 구조만 가져온 사례입니다. 62세 B씨 은퇴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금이자, 채권이자, 국내 리츠, 국내 지수, ETF 분배금을 합치니 금융소득이 이미 1,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B씨의 고민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니 국내 지수, ETF와 국내 리츠 비중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첫째, 국내 지수 ETF 일부를 해외 상장 미국 지수 ETF로 단계적 전환. 둘째, 분배금을 많이 주는 리츠 일부는 채권형 상품이나 미국 지수 ETF로 교체. 셋째, 연도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매도 타이밍을 분산. 3년 정도에 걸쳐 리밸런싱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면서 미국 시장 성장까지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B씨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수님, 저는 S&P 500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미국 지수 ETF를 계속 들고 갈게요. 여러분도 공감되신다면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이나 친구에게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한국 지수 ETF만 잔뜩 들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국내 지수 ETF는 매매 차익 비과세지만 분배금이 금융소득으로 잡혀 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상장 미국 지수 ETF는 매매 차익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금융소득 2천만 계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은퇴자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를 앞둔 5060대일수록 단순 수익률보다 세금, 건강보험료,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지수 ETF를 줄이고 미국 지수 ETF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세금, 건보료, 연금까지 묶어서 보는 실제 투자 전략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콘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